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바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에너지 전환이 지금 가장 표준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그게 바로 미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죠. 요 데이터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에너지 전환 현황이 어떤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런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의 어떤 통찰, 인베스트먼트 인사이트,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2년에 미국의 전력 생산 4,090 밀리언 메가와트 아워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태풍수 바지입니다. 태풍수 바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지열입니다. 지열. 그래서 저는 여기 조력 발전도 추가하는 편인데 미국의 EIA 데이터에는 조력 발전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조력 발전도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쓰레기 태워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태풍수 바지입니다. 이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이 처음으로 22년에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처음에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발전 전부 석탄 태워서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자력을 최초로 추월한 것은 21년이었다고 하고요. 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22년에도 원자력 발전량보다도 더 많은 전기를 재생에너지에서 얻었다는 겁니다. 전력원으로 가장 큰 비중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그래서 전체 발전량 중에서 천연가스 발전량 비율은 22년에 39%가 됐는데 이게 21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석탄 발전량은 20%로 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가 가속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EIA가 제공하는 자료에도 지금 크로스되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석탄 발전소 폐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가동하는 석탄 발전소도 가급적 가동률을 점점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2년에 19%로 1%포인트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22년 5월에 펠리세이드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된 여파입니다. 그래서 노후 원전이 지금 절차에 따라서 폐쇄가 진행 중인데 신규 원자력 발전이 본격 가동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다른 걸로 대체한다 이런 건 아니죠. 4세대 소형 원전을 중심으로 앞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풍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가? 태풍,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게 태풍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발전, 요 더한 발전량의 비중이 14%로 2%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요 통계에는 왜 가정집이나 사무실 옥상에다가 태양광 팬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얻는 발전량은 통계에 포함 안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스케일 정도로 큰 거, 상업용으로 발전하는 거, 요것만 미국에서는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량은 6%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수력 발전은 원조 탄소 프리 발전 아니겠습니까? 가장 깨끗한 전기이겠죠. 이거 19세기 기술 아닙니까? 이미 개발할 만한 거 다 개발되어서 더 이상 지금 개발할 곳이 없겠죠. 과거에 한 20, 30년 전인가
한국에서 소수력 발전이 유행한 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 그 판을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21년, 22년 이런 쯤에는 특히 21년이죠. 브라질 같으면 거기는 그 수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갑자기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수력 발전이 팍 줄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해 갖고 가스 발전으로 이제 땜방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바지 비율, 바이오매스하고 지열 발전 이 비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풍수 바지할 때 그 태양광 풍력이 지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지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이런 거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태풍 발전이 증가한 건 도대체 왜 그런가? 이 분야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ind generating capacity 그러니까 발전 용량이죠. 설비 용량. 그다음에 solar generating capacity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많이 지으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뭐 함 지어 놓으면은 태양이 쨍쨍하는 한 바람이 부는 한 전기는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라 캐패시티는 22년에 71기가와트로 이제 늘었는데 순 증가량이 10기가와트라고 하고요. 윈드 캐패시티는 22년에 8기가와트 순 증가해서 모두 141기가와트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역별로 한번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간략히 체크만 하고 넘어갔는데 풍력 발전의 성지는 텍사스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 풍력 발전의 26% 차지한다 하고요. 그래서 22년에 작년에 오클라호마에서 한 1000메가와트 규모 풍력 발전 가동을 시작했는데 저 정도면은 아마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성지는 캘리포니아고요. 미국 전체 태양광 발전의 26% 차지한다 그러고요. 2등은 또 텍사스입니다. 16%이라고 합니다. 꼭 그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계속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22년에 텍사스에서 가동을 시작한 것이 노블 솔라 플랜트 이게 한 275메가와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상당히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EIA가 23년을 전망한 게 있는데 풍력 비중은 12%로 증가한다. 태풍 비중이죠. 풍력 비중이 12%로 증가한다. 태양광 비중은 5%로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더하면 17%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스 발전 비중은 아마 39% 유지될 것 같다. 대신 석탄 발전은 17%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석탄 발전이 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석유, 가스 이거는 물론이고 석탄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워낙 대륙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석탄도 수출 대국이라는 겁니다. 22년 석탄 수출 8,480만 톤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21년과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21년이 8,510만 톤이었다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발전용 그 그림 보시면은 석탄을 분류를 했는데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스팀 코울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메탈루지컬 코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석탄이라고 해서 같은 석탄이 아닙니다. 그 상대적인 비중을 보면은 미국 수출한 것 중에서 스팀 코울은 45%이고 메탈루지컬 코울은 55% 수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스팀 코울이라는 것은 발전용 석탄입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태운다는 겁니다. 가령 대표적인 게 석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스팀 코울을 태워서 그 열로 물을 가열해서 그래서 화력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난방용으로 석탄 태우는 거죠. 그런 게 다 스팀 코울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러면 메탈루지컬 코울은 뭐냐? 바로 제철용 석탄입니다. 이거는 철광석의
산화철을 환원을 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그 환원제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철이라는 게 철과 산소가 딱 꽉 붙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철이 필요하니까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보다도 산소와 더 잘 결합하는 거, 그거 이제 그 메탈루지컬 코어에 있는 탄소 C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C와 O가 결합하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그 석탄은 물리화학적 성질, 용도 이렇게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시장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다른 물건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게 그냥 속 편합니다. 메탈로지컬 코어의 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철강 수요에서 파생되는 수요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팀 콜보다는 수요 변화가 작고 수요가 또 안정적인 그런 경향을 우리 그 수출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련되는 게 포스코죠. 포스코 같으면은 지금 이제 그 석탄,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석탄을 사용하는데 바로 그 석탄 환원 공법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기술이고 기존의 공정이라는 겁니다. 이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규모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계속 대량 발생시켜 갖고는 앞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 바꿔야죠. 아니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석탄 환원 공정을 수소 환원으로 바꿔서 그래서 탄소 중립 요구에 대응하려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기술 개발 단계입니다. 파일럿 테스트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22년에 미국 석탄 수입 5대 국가 이렇게 보면은 그림처럼 인도,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한국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 6년 연속 미국 석탄 수입 1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1250만 톤 수입했다는 것이고 그중에 대략 55%인 840만 톤이 제철용 석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관련되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소 프리 전기 주력은 지금 태풍 아닙니까? 태양광과 풍력 이런 건데 이거는 특히 입지가 중요합니다. 태양광 같으면은 그러니까 적도 부근의 사막지대인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풍력은 바람이 세게 많이 1년 내도록 같이 불어줘야 합니다. 바람이. 그래서 북해나 저런 데가 이제 풍력으로는 중요한 입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 시즌 생각해 보십시오.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겨울은 한낮에 햇빛 쬐인다 하더라도 비타민 D도 잘 안 만들어진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한국의 경우에는 겨울 시즌은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여름에 비교하면은. 그 다음에 1년 평균을 보면은 하루 중 절반은 밤이니까 가동 못하고 그냥 세워두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은 완전 꽝입니다. 완전히 그냥 장사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연평균 한국의 태양광 발전소 연평균 가동률 20% 되면 많이 된다. 20%도 안 된다. 18% 이런 통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뭡니까 저거? 한국에서는 태양광 발전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세월이 지난다고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적 마기 정권 시절에 멀쩡한 산림을 다 베어내버리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그 행위는 태양광을 핑계로 세금 도적질한 수단 아니냐, 즉 태양광 도적 게이트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대는 모조리 일망타진하고요, 훔쳐간 돈 전액 환수하고요, 그 다음에 깜빵에 처박아서 빡시게 노역질 시켜서 죗값을 몽땅 다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 1헥타르라는 거 가로 세로 100m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있어도 여기서도 매년 적어도 1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계속 포집한다는 거 아닙니까? 에? 거기에다가 많은 효용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살림을 베어내고 되지도 않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게 완전히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산림을 훼손해서 태양광 패널 설치한 거 저거 모조리 뜯어내버리고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이게 맞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바람이 일정 세기 이상으로 계속 불지 않으면 풍력은 또 꽝이지 않습니까? 물론 풍력은 바람만 분다면 밤이나 낮이나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풍력 비중이 태양광 비중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 바람이라는 입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어떤 경우도 이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서 산림을 훼손해서 바람개비 막주 박아 놓은 거 그거 모조리 뽑아내고 산림 원상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뭐 백두대간 선자령 같은데 그 곳곳에 흉물로 서 있는 그 바람개비 그 모조리 뽑아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태풍 중요한데 어디다 할 거냐? 결국 해상 풍력, 해상 태양광, 그 부유식입니다. 전부. 예, 깊은 바다, 먼 바다. 예, 그래서 여기가 주목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지금까지는 미국은 풍력 발전이 육상 워낙 땅이 넓고 그 사막 불모지 이런 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입지가 좋다는 거죠. 태양광도 그렇고 예? 바람도 많이 부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이제 경제성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도 앞으로 해상 풍력 단지 프로젝트가 다수 준비 중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다에 띄워놓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걸 하겠다면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겠습니까? 기술적인 밸류 체인의 가장 핵심 중 핵심이 바로 부유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띄워놓고 제자리를 유지하는 기술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다 꽝이죠 뭐. 그 이후에 뭐 바람개비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다에 띄우지를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조류는 계속 불고 이제 수시로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래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그 기술 이거 없으면 모든 것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데 이거 제대로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건 조선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한화조선, 현대중공업 이런 곳이 제일 잘한다 이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태풍은 간헐적입니다. 예. 태양광 풍력은 간헐적이다. 그러니까 이 간헐적이라는 성질, 그러니까 해가 쨍쨍해야 전기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야 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는 언제나 24시간 360일 언제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헐적이면 참 곤란하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죠. 태풍이 간헐적이라는 성질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반드시 백업 전원장치, 비상 전원장치가 필요한데 그건 뭘로 합니까? 가스 발전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가스 또는 원자력이 백업 설비로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태풍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스 발전 용량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앞으로 더 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스 수요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투자 지속된다. 즉 FLNG나 LNGC 수요 증가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석탄은 발전용, 난방용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난방용, 발전용 석탄 억제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철용 석탄의 사용 이거는 지금 대체 기술이 상용화돼야 됩니다. 이 대체 기술의 경제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대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가령 포스코 같으면은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희망사항이죠. 아직은 냉정하게 말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대응책은 탄소 포집 기술에 있지 않겠나.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